여태껏 고빈 줄 알고 먹었던 대창 속 흰색 덩어리의 정체를 알고 난다면 아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한때 인기 예능 냉부해에서 연예인들의 냉장고 속 단골 식재료로 등장했던 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요리에 소량만 넣어도 풍미를 확 끌어올려준다는 트러플. 예능에서도 세계 3대 진미로 널리 소개되는가 하면 이후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과자 회사들까지도 이 트러플 열풍에 동참하며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깊은 풍미의 트러플 향을 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트러플이 세계 3대 진미라는 속설은 일본에서 생겨난 출처 불명의 기준으로 막상 3대 진미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어 위키백과에도 3대 진미라는 문서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푸아그라, 트러플, 캐비어 그 어떤 문서를 뒤져도 이 식재료들이 3대 진미에 속한다는 언급조차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만 1980년대 일본에서 생겨난 이 속설이 이후 일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이나 잡지 등을 통해 퍼지면서 오늘날까지 정설처럼 굳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멋대로 정해버린 기준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준 트러플 외에도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인들만 가치를 부풀려 오해해버린 음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유독 과대평가받고 있다는 음식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돈마호크. 꽃등심은 물론 꽃갈비살과 새우살 등 소고기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들로만 압축해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토마호크. 맛도 맛이지만 뼈를 포함시켜서 도끼처럼 보이는 비주얼도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유럽이나 북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토마호크에 이런 명성에 맞먹는 돼지고기 부위가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도 비슷한 돈마호크. 이름뿐만 아니라 외관 역시 토마호크와 비슷해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스테이크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토마호크처럼 육즙 가득 부드러운 고기의 맛을 기대하고 돈마호크 스테이크를 주문한 사람들은 어쩐지 너무나도 퍽퍽하고 질긴 고기 맛에 그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호소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돈마호크가 토마호크처럼 고급 부위만을 모아 정형한 고기도 아니거니와 돼지고기 중에서도 인기가 없는 부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돈마호크를 이루고 있는 부위를 잘 살펴보시면 갈비뼈에서 삼겹살을 분리할 때 남은 소량의 삼겹살과 극소량의 가브리살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전부 등심, 비계,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히 등심을 다르게 썬 것을 제외하면 일반 등심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네요. 게다가 돈마호크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돼지고기의 등심은 본래 기름기가 굉장히 적고 퍽퍽해 돈가스용 혹은 카레 속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100g당 1,300원 정도에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돈마호크에는 특별한 마케팅용 명칭이 붙으면서 저렴하게는 100g당 2,700원부터 비싸게는 6,000원까지 형성돼 있었던 것. 심지어 돈마호크의 뼈무게만 20%에서 30%로 형성되어 있는 걸 감안해보면 실제로는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그동안 돈마호크를 사 먹었던 셈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론 토마호크 대용으로 즐기고 싶은 용도가 아니라면 먹고 싶은 부위를 따로 구매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위 전어. 가을 제철 음식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알이 꽉 찬 간장게장? 회로 먹어도 맛있고 조림으로 먹어도 별미인 갈치 등 많겠지만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이 생길 만큼 유명한 가을 전어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전어 역시 위에 설명한 돈마호크처럼 직접 맛본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그 정도 맛인지 모르겠다. 다른 생선보다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데 과대평가된 것 같다라는 반응이 속출하면서 이 문구에 대해 의구심을 가는 시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죽어 화장을 하는 냄새로 며느리가 잘못 맡아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전어의 실제 가치를 둘러싼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는데요. 예로부터 귀한 생선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가을철이 되면 전어를 먹을
먹기 위해 선뜻 지갑을 열곤 했었는데 전어에도 뭔가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출처를 알지 못하는 이 문구에도 마케팅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어구이 한 접시, 회 한 판에 각각 3만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비싼 몸값을 자랑하지만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어는 너무 많이 잡혀 그냥 버려지거나 다른 생선을 사면 덤으로 얹어줄 정도로 흔한 생선에 불과했다는 것. 실제로 이 무렵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살아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어는 시장바닥에 널어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정도로 흔한 생선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 덕분에 형편이 부족한 서민층에 사랑받는 횟감으로 유명했다고 하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814년 쓰여진 자산어부에 따르면 양반, 양민, 노비할 것 없이 모두 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개체수라도 대폭 줄어서 가격이 높아진 건가 싶지만 2000년대부터는 전어 양식에 성공한 뒤 지금의 대량 양식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역시 적절한 해석이 되지 못했는데요. 결국 1990년대 말에야 가을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조금씩 언론에 등장하고 때마침 이때부터 전어값도 수요에 맞춰 점차 상승한 점을 미뤄보았을 때 전어 역시 마케팅 덕분에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가을 제철을 맞은 전어가 기름기가 풍부해 맛이 좋다는 것만은 변치 않은 사실이겠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3-4만 원대의 전어가 어쩐지 비싸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2위 대창. 작년 유튜버들 사이에서 대창을 통째로 구워 입안 가득 맛있게 먹는 먹방이 인기를 끌면서 시청자들의 식욕을 자극했었죠. 고소한 맛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으로 인기가 많은 대창은 특히 속이 꽉 차 있을수록 좋은 품질로 비싼 값을 받는 것은 물론 통통한 곱들이 전부 불포화 지방이라 몸에 좋다는 인식까지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태껏 곱인 줄 알고 먹었던 대창 속 흰색 덩어리의 정체를 알고 난다면 아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창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사실 전부 지방 덩어리에 불과한 기름이기 때문 이 충격적인 진실은 몇 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대창과 창자 바깥에 있던 지방을 마치 양말 말듯이 뒤집어서 손질하면 바로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대창이 탄생하는 것이죠. 대창 1인분 200g 가운데 기름이 무려 158g이고 진짜 대창의 무게는 42g밖에 안 되는 탓에 그동안 1인분 2만 원의 소기름을 먹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인데요. 뭐 곱의 효능은 기대하긴 어려워도 그래도 맛만 좋으면 그만 아니야 싶지만 대창은 의사들도 절대 안 먹는 음식 1위에 꼽힐 만큼 건강에 위협적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고 합니다. 대창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름들이 전부 포화지방이라 자주 섭취할 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미 당뇨나 지방간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 심지어 프로그램에서 취재했을 때 대창을 판매하는 한 업주는 기름 범벅 대창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팔긴 파는데 몸에 안 좋은 것이 눈에 뻔히 보여서 나중에 음식으로 장난친 것으로 죗값을 치를까봐 겁이 난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을 보면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지 알만하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곱의 효능에 대해 홍보하며 판매한 일부 업체들 때문에 그동안 M1 소비자들만 속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그동안 맛있게 먹은 대창을 갑자기 한순간에 끊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맛을 제외하면 전혀 먹을 이유가 없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라도 횟수를 조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위 충무김밥. 충무김밥 하면 이름 때문에 언뜻 충무로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현재 통영시로 명칭이 바뀐 과거 충무시의 어부들이 뱃일을 나갈 때 싸가던 도시락에서 유래한 음식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 영순이 분들 계신가요? 당시 김밥을 만들 때 밥과 속재료를 같이 싸놓으니 잘 쉬어서 반찬이랑 따로 내게 된 것이 지금의 충무김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무김밥이 오늘날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 대체 뭘까요? 이는 1981년 무렵 1000만 명이 참여했던 국품 8일이라는 대규모 예술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충무김밥이 바로 이 예술제에 소개되며 유명해지면서 이때부터 타지의 특색 있는 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이름값이 높아진 것인데요. 특히 우리가 흔히 보는 김밥과는 다른 형태 때문에 고유의 브랜드 김밥으로
정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김과 밥, 석박지와 오징어 무침 등 단촐하기가 그지없는데 어떻게 이 구성에 10,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최소한의 요리 실력조차도 필요 없고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는 쉬운 음식이면서 심지어 양도 굉장히 적어서 예전부터도 최악의 가성비 음식에 이름을 올려온 충무김밥. 매번 이렇게 충무김밥의 비싼 가격에 대해 말이 나올 때마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 일반 김밥과 달리 8줄을 따로 싸다 보니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등의 이유를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그나마 충무김밥이 비싼 이유는 함께 나오는 오징어 반찬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그나마 설득력을 얻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날로 비싸지는 오징어 가격 때문에 오징어 대신 어묵볶음이나 일미포 무침을 주는 업체들도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원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충무김밥의 원조 지역인 통영시에서는 충무김밥의 가격이 최소 5,500원에서 많이 받아야 7,000원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더욱 10,000원이 훌쩍 넘는 충무김밥의 가격에 대해 사람들의 의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날로 치솟는 물가 때문에 충무김밥 역시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 정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메뉴판에 10,000원이 넘는 충무김밥을 볼 때마다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그 음식에 대한 인식은 천차만별 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근사한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렸다면 그 자체의 순기능 역시도 상실해버리는 법 아닐까요? 게다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한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정직한 먹거리들이 더욱 많아져서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